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앨리스님. 네,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정기 후원 해주고 계신 운누나27님, 눈나님, 기동냠님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 날아가는 오르크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 에피소드 77번 데이터를 줘야 분석을 하지! 데이터 공유 문화에 1,000원, 그치? 네. 그리고 98 에피소드에 텍스트의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 텍스트의 차이를 알아내는 방법에 1,000원 후원해주신 막송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등이 저희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 근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멤버 근황 있으신가요?라고 하면은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고. 대답할 건데요. 오, 기대합니다. 멤버 근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은 해야지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 같고. 이런 그런 거 말고 앨리스님 물어보죠. 좋아요. 네.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앨리스님 그냥 궁금합니다. 김 네. 팀장이 사실 근황을 싫어해요. 진짜 왜요? 네. 왜 사람들이 내 근황을 궁금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 사실 삶에 별일도 없고. 변화 없는 뭐, 삶. 그렇죠. 약간 신비주의 컨셉이 기본인. 신비주의 컨셉이라고요, 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헐. 나의 안쪽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네. 약간 외적인 부분은 요것만 보세요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네. 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긴 한데.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요? 그럼 저도 오늘 신비주의 한번 해볼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안신비한 네가 얘기해 보세요. 네. 아주 헌하게 드러나 있는. 박박사. 저는 투명합니다. 그래 요즘에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최근에 그 채용 방송 음. 제안이 하나 왔습니다. 드디어 반대로 오는 케이스를 처음 했어요. 콜드콜만 계속 하다가 드디어 제안이 와갖고 지금 감사하게도 통화를 잠깐 하고 이런저런 뭐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제안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미팅을 해보고 연락을 다시 주시기로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되기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결이 안 맞아서 개발자 채용 쪽으로 제안을 주셔갖고 분석가 채용이 아니고.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쪽도 사실 걱정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고 연락 주셨대요? 데이터홀릭 이메일로 데이터홀릭을 원래 아시던 분이래요. 원래 아시던 네, 분이. 그래서 계속 방송 잘 듣고 있다가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위에서 뭔가 새로운 특명 같은 게 내려와서 음. 그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그 박 박사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뭐 그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빌미 삼아. 네, 뭐 그런 덕분에 연락이 온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죠. 사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채용 방송이 다 제 그간의 인맥 아닌 인맥, 그다음에 저를 알고 계신 분들 덕분에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 그거를 네. 연락을 주셔도 된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해 드려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거 홍보 한번 할까요? 저희 방송에서 데이터 분석가 혹은 엔지니어 등등등의 채용에 대한 방송을 따로 특별히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리얼트립, 마켓컬리, 그다음에 EJN 등등의 회사들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프로세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혹은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님이나 HR 담당자분께서 같이 나오셔서 회사 이런 곳이다 라고 홍보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찾는다 등등등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같이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도는 제가 약간 나쁜 식으로 챌린징을 하면 우리는 안 그런데요, 우리 좋아요 같은 걸 하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방송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데이터홀릭4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한번
채용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서 했던 방송이어서 좀 멈춰 있었는데 그쵸. 네, 제가 적극적으로 홀드콜 하던 방송이었는데 이제 꽤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이 들으시다가 생각이 나시거나 주변에 혹시 알려주시게 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 한번 즐거운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댓글 한번 소개할 거 있는지 알아볼까요? 김 팀장님 혹시 소개하실 거 있으세요? 너가 한다며요. 한번 얘기해 본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에 에피소드 100번에 이제 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 감사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104화 낚시꾼의 분석가 채용기 노빠꾸 뒷담화에 이제 피셔방님 고정 멤버 되어주셔서 감동이에요라고 민허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된 에피소드인데 통계학 전공자에게 듣는 데이터 분석 이야기라고 임경덕님 나왔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에피에 네, 거기에 이제 최지원님께서 임경덕 선생님 또 불러주세요 크크크큐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확실히 스테디한 컨텐츠는 오래 가는구나. 경덕님 에피는 항상 인기가 많아요. 조회수도 많고 네. 댓글도 꾸준히 달리고. 그래서 그거 혹시 한번 또 연락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댓글이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다고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됐나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아직 안 하셨을 가능성이 3000% 시작하셨으면 우리한테 소식을 전해주셨겠지. 그러니까 알람이 떴든지 그러니까요. 소개라도 해서 그걸 개그로 모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쵸. 개국 기념으로 모셔가지고 핑계김에 합방. 그래서 우리가 밟아들면 되지. 그때는 게스트가 아니니까. 엄두도 못 내게. 세상에. 그리고 제 에피소드였던 106화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에 빅발님께서 빅볼님께서 질문 좀 주셨어요.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머신러닝이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머신러닝을 설명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머신러닝 직무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데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셔서 답글을 달아드렸고 저는 약간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선입견들 없이 우선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목표로 삼아서 했던 건데 그게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좋은 컨텐츠가 안 된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가장 사실 여기서는 머신러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싶었다가 제일 컸어요. 사실은 그 두 개가 결국에는 같은 맥락의 무언가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뭔가 그 두 개를 구분짓는 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있어서 가능하면 뺐으면 싶었고, 의도를 이해해 주셨네요. 네 그냥 캐치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제가 직접 머신러닝 직무를 일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머신러닝 직무를 하시는 분이랑 같이 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의 조언은 약간 그냥 완전 사견이거나 쓸모없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개발 역량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엄청 많은 제품들에 가지는 아주 작은 부분 중 하나가 머신러닝이라는 파트다라는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댓글로도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해하는 머신러닝 제품이다 그러면 머신러닝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슈가 좀 있는 상황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머신러닝 직무를 일하는 사람들은 연구자가 아니에요. 개발자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석박사 그다음에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면 개발을 못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발자분들과 협업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취업하고 몇 년 기간 동안 사실 개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는 그래서 또 머신러닝 직무를 한다고 뭐 어설프게 알고리즘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발 일을 더 잘 아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요즘 어느 개발이 좀 큰 기업이라면 어느 개발이 머신러닝이 안 껴있는 제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같이 협업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리고 개발이 워낙 쉬워지고 있어서 뭐 개발자적인 접근에서요. 물론
하려고 들면 할 게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전히 아직 근데 알고리즘을 하는 사람과 개발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댓글들이 있었고요. 다른 댓글들도 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 팀장도 잠깐 저희가 편집하겠지만 했던 문제의식 중에 이렇게 오래된 댓글 지금 소개도 괜찮아 했는데 소개를 뭐 이제 했는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죄송해요. 즐겁게 어쨌든 댓글 소개하는 시간 많이 최대한 넣어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멤버로 합류해주신 앨리스님께서 방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 와우! 대망의 첫 에피소드. 우와. 이제 평생 박제될. 박제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쵸, 한참 지나서 네. 내가 이때 이랬다. 아, 들어보니 네, 내가 그걸 왜 지금 이랬던가. 만드는 겁니다. 네. 오늘 흑역사 하나 만들고 가는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제 첫 준비하는 에피소드로 뭘 할까 이제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온라인에서 막 썰을 풀다가 그것만으로도 한 3-40분 1시간이 쭉 되고 있었잖아요. 미팅하다가 네, 미팅하다 갑자기 이 이걸 주제로. 녹음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걸 녹음했으면 재밌었겠다 할 정도로 그냥 그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져온 얘기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보통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또 꽤 계시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있으신 것 같아요. 꽤 계실 것 같고 그래서 IT 업계에서도 이런 IT 개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꽤나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업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란 무엇이며 커뮤니티에 대한 너무 심하죠.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와.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냥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고 싶고 이 커뮤니티 자체를 뭐 정말 일로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만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럼 커뮤니티가 뭐예요? 그쵸, 이제 우리말로는 뭐, 커뮤니티 공동체인가? 모임? 모임. 만남? 사람들의 모임? 조합. 조합? 조합도 커뮤니티예요? 조합이 유니온 아닌가 유니온? 커뮤니티. 유니온이 약간 유럽 쪽 영어고 아, 그래요? 미국 쪽은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 있으면 커뮤니티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 사람들이 곳. 모여 있는 곳. 음. 뭐 그렇잖아요. 뭐 사실은 그냥 동네 커뮤니티 하면은 동네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고. 응. 뭐 노인정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당연히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되겠네요. 노인분들의 네. 커뮤니티겠죠. 네, 붙여놓으면은 좋은 말로 커뮤니티. 그래서 그죠.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예요. 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커뮤니티인가? 데이터올릭도? 뭐 그렇죠. 그 뭐 데이터올릭을 듣는 사람들끼리 뭔가 뭐 하시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있으면 모임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속하고 싶어 하는지? 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요? 커뮤니티에 속하고 싶어요? 2화로 안 끝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려고 지금? 저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저를 말려주세요. 오늘 네. 흑역사 만든다고 근데 진짜 만들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제 이걸 질문을 NFT로 만들어가지고 토큰화해서 이렇게 해보자. 살려. 그래서 자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좀 편하게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편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각자 이렇게 참여해보셨던 커뮤니티가 있으신지 뭐 어떤 이런 경험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있으신가요? 커뮤니티. 일단 저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있어요. 페이스북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보통은 페이스북 커뮤니티라고 그렇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건 아니고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정보를 주고받기 편하고 또 좀 초보자들이 질문할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서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이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벌써 1만 명이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그 커뮤니티의 어떤 성격 있잖아요. 그것만 그쵸. 유지할 수 있게 게시물 정리, 그다음에 스팸 계정 정리 요 정도만 꾸준히 했는데 그냥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더니 장이 만들어졌더니 사람들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얘기도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뭔가 그런 거에 목말라 있었는지. 그런가 봐요. 그게 있고 또 저는 이제 R을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이제 R과 관련된 커뮤니티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R 사용자 모임이 제일 유명하고 네, KRUG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최신 정보들이 교류가 되거든요. 뭐 행사도 여기에서 많이 열리고 예, 뭐 이 분야에 뭐 패키지를 새로 만들었다 혹은 뭐 어떤 새로운 책이 나왔다 이런 정보들이 다 거의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페이스북에서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R 모임 또 R 모임 중에 또 R 미더이라고 이건 좀 전 세계적인 모임인데 한국 지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예, 전 세계 다 국가별로 다 있는데 서울 R 미더이라는 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은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쵸. 줌으로 사람들이랑 모여서 발표도 하고 이런 작업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이런 정도. 주로 R 커뮤니티. 주로 R 네, 커뮤니티죠. 그쵸. 네, 제가 의도적으로 좀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곳들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 박사도 커뮤니티 활동하는 게 있나요? 저는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룹 같은 형태의 커뮤니티는 최근에는 안 하게 된 지 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할 만한 깃허브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깃허브도 커뮤니티로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개발자들이 그렇죠. 코드로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슈라든지 디스커션 기능도 있고 위키라든지 이렇게 댓글 다는 기능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변경한 코드를 제출함으로써 PR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견 교환의 일종이라서 그것도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더 지금은 많았어요. 그게 아니고는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게 더 많죠. 블로그 같이.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쌍방 소통이 돼야 하는 것들이고 뭔가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죠? 정확하게는 그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거는 커뮤니티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은 공간적인 제약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쪽인 것 같고 그 공간을 만들어 두면 약간 나는 어디 속해 있어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소속감이 아마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최초의 기저 중 하나지 않나.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또 사람들이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접했을 때 모르는 걸 이제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커뮤니티를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이런 페이스북에서 왜 지금 IT 쪽에서 제일 큰 그룹이 또 생활 코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뭐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커뮤니티에 어디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치. 일단 네. 커뮤니티를 먼저 찾는 찾게 거군요. 되는 어디 가면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뭐 개발자분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막 이런 온라인에서 이런 질문을 꽤 봤었어요. 저는. 근데 보통은 그러면 저도 뭐 만약에 안드로이드 뭐 그룹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먼저 검색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되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은 게시판을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뭔가 사이트를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되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그 오픈 채팅방 카톡으로 그렇게도 되게 많이 단톡방. 되게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커뮤니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거기도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정보 공유하고 또 혹시 뭐 그거 왜 그렇게 뭐 디스코드나 슬랙이나 이렇게도 또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슬랙이나 디스코드는 다 외부에서 찾기는 어렵죠. 보통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따로 세팅을 해두고 그치. 거기에 슬랙이나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링크를 게시하는 형태를 그렇죠.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개발자 생태계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코드가 이제 진입 원본인 거고 진입점인 거고 거기에 이제 더 얘기 나누고 싶으면 여기 들어와라라고 링크가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그 자체가 바로 진입 원본이라고 하긴 어렵고 왜냐하면 검색에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검색에 걸릴 수 있는 다른 소스들이 외부에 나와 있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조.
이지 않나. 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단톡방 링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링크도 이제 계속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운영자분께서. 맞아요, 맞아요. 계속적으로 뭐 이거 얘기 나누고 있는 뭐 채팅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니요. 우리 방 아니, 그거를 그렇게? 뭐 어디든 페이스북 여기저기에? 그룹에 오셔가지고 아, 여기도 있습니다.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단톡방에 누구누구가 있으니 참여해 주세요. 이런 게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공수가 크잖아요. 아 엄청난 그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나는 그 살짝씩 굴러가게만 살짝씩만 해줬을 뿐인데 10,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드는. 신경 쓸 게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사람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게 까다롭죠. 네. 네. 갈등들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글을 남기는 분 중에 누군가가 그 흔히 말하는 일종의 빌런이신 거죠. 이 페북계 빌런이신 너무 거야. 어려워.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네. 이분으로 인한 피해를 다른 어딘가에서 이제 받으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가입해서 글을 쓰니까 이 사람 내보내라라고 운영자인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뭐 운영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면 또 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당장에는. 그래서 일단은 원칙상 지금 내보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다. 그렇게 되죠. 기다려달라.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냥 그게 그렇다고 이 사람 빌런인 거 알고 있으니까 내보내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안 되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일이 있어야. 민주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맞아요. 욕을 하신다거나 뭐 스팸을 올리든 뭐 건덕지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커뮤니티라는 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사실 뭐 특정한 주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학을 띄고 떠나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런 그 커뮤니티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떤 점이 이제 순기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왜 이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순기능은 일단 딱 그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앨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 처음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경험자들의 맞아요.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이제 초보니까 진짜 얼토당토 안 한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말 당연히 할 수 정말 있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음,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해도 그것도 모르면서 왔냐라는 식으로 아, 대하지 않고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문화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히 모르잖아요 처음인데. 그쵸. 모르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게 조금 불편하게 보였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가 좀 오래되다 보면 그 흔히 네임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임드들이 물론 네임드께서 그런 얘기를 여- 하시다니. 제가 네임드입니까? 저는 운영자. 네임드 아니고 운영자고. 아 네임드 따위 밑으로 깔보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 할 말 까먹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의지가 많고 커뮤니티 애정도 강하니까 이 커뮤니티의 방향이 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의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뭐 일종의 권력 같은 걸 이제 휘두르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나한테는 입김이 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튕겨나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참 맞아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있어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임드 분과 적당한 뉴비와 적당한 그렇죠. 중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이 커뮤니티가 그리고 진짜 꾸준한 어려워. 운영자. 꾸준한 그렇죠. 운영. 네, 이게 꾸준히 이렇게 잘 맞아요. 박자가 맞아야 너무 재밌고 댓글도 달리고 막 글 썼는데 댓글 안 달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잘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참 박 박사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해했던 적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간의 문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제가 지금 활동 안 하려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떠놓고 있는 이유도 그거에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들끼리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인터넷 문화 때문에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제가 알기론. 이런 걸 많이 해봤어. 커뮤니티 옛날부터. 만들기. 우리나라 인간들이 워낙 많이 해봤어. 그래, 그 표시통신 시절부터 하는 거 아니야. 천리안 뭐 이런 그치. 때부터요. 그때부터 얻은 노하우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침묵질을 하지 않는. 맞아 그건. 그렇지. 이런 망한다. 뭐 침묵질하면 망한다라는 건 너무 명확하게 퍼져 있는 그렇죠. 글로벌 표준 같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MT 가고 이러면 안 돼. MT 안 되고 안 돼. 직접 오프라인 모임 만나더라도 이제 그 공용 모임 공간 있잖아요. 아까 페이스북 그룹 같은데 거기서 서로 아는 척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서로만 반말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말하면 새로 안 돼. 껴들 수 없으니까. 신규 사용자의 유입을 막는 맞아요. 큰 허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면 호칭도 형 동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돼, 끝까지 안 돼, 님을 안 돼. 붙여야 되는 이유가. 그럼요. 존댓말 쓰고. 존댓말 쓰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가 망하더라라는 게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에서 증명됐어. 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고인물들이 우리보다 형님들이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1세대 느낌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악회 같은 전문 침묵 동호회들이 생깁니다. 열정 거기는- 외치시는 분들. 네, 거기는 침묵 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네. 오로지 침묵. 오로지 침묵. 침묵만을 위해서 모이는 곳.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침묵이 좀 그래서 소위 침묵지휘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 맞아요. 네. 그렇죠. 표현을 쓰더라고요. 침묵질이라고 하죠. 침묵질 안 되고 침묵 다 안 되고 존댓말 써주고 님자 써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서로 아는 게 있으면 따로 하세요라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김 팀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 해외에서 한번 그 어떤 그거를 지적하는 블로그 글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뭘 지적? 독소 멘트라는 표현으로 네. 독설. 독설 같은 거 그게 우리의 업계를 망친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블로그들이 그거 크게 굉장히 유명한 많이 적이 회자됐었죠. 있어요. 개발자들의 말투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개발자들의 맞아요. 독성 말투.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뭐 너 왜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왔냐? 왜 구글링 하는 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그치.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규 사용자의 유입을 막는 전형적인 나쁘게 말하면 텃세질의 한 활동이에요. 전형적인 텃세질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정보의 능력들 그리고 그거를 또 반대로 정보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커뮤니티에 질문을 할 때 정보만 편리하게 빼먹겠어라는 게 보일 때 나오는 저항 활동이거든요. 저항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 맞는데 이해되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특히 얄밉잖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큰 데들 아니면은 수학 공부 이런 물리학 이런데 중요 몇 개 커뮤니티는 문제가 뭐냐면 뭐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도 신규 사용자가 유입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쵸. 수능을 봐야 있으니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질문하고 다 받고 도망치는 거야. 글을 지워버리고. 맞아. 수능 끝나면 올 일이 없지. 네. 수능 끝나면 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물리학, 수학 이런 거에 대한 자기들의 관심 혹은 업계에 몸담고 있음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와서 이 수학 문제 어때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요즘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것도 물론 오래됐습니다만 문제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그래서 박 박사는 그게 다 피곤했다는 거군요. 그 모든 행위가 피곤하다. 그럼요. 나는 이제 간다. 나는 더 이상 나는 기터브의 세상으로. 거기는 그런 거 없거든. 거긴 그런 거 없죠. 네. 거기는 그냥 대충 하는 것들조차도 엄청나게 인커리지 하려고 노력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칭찬보다는 그만큼 관심에 목말라 있는 곳이야. 네. 그래요?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 팀장 같은 경우는 책 코드를 때문에 올린 사람들이 내 코드에 관심 제발 좀. 가져주세요. 그렇죠. 좀 봐주고 피드백 해주세요. 네. 그렇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냐면 제가 데퍼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 1.0 버전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이랑 뭐 홍보랑 다 받고 있는 그 오픈소스가 있거든요. 네.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 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펴보면
오 이번에 많이 올랐네. 처음에 봤을 때에 비해서 별이 몇 개 안 돼요. 스타 중요하죠. 스타 중요해요. 좋아요잖아요. 네. 좋아요가 13,000개 있어요. 오, 엄청나네요. 근데 깃허브라는 생태계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엄청나네요. 거예요. 근데 유튜브 구독이랑 생각하면 아, 말도 안 돼. 잽도 잽도 안 안 되는 되지. 거야. 하루 만에 찍겠다. 커봐. 그렇게 생각해봐. 그걸 받겠다고. 그걸 생각하면 거기다가 그리고 그 코드 양을 생각하면 어, 만드는데 그러니까. 든 시간이 야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콜라보레이터가 컨트리뷰터만 100명이 넘는다고. 야. 저도 껴 있어요. 간만에 100명이 우와. 힘을 써서 만들어낸 별이 고작 10,000개. 그 다음에 코어 개발자만 해도 뭐 MS에서 직접 돈 받아가며 오픈소스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코어로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 이런 식인 거지. 나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깃허브에서 진짜 유명한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스타를 보통 몇 개 받아요? 뭐 저는 K만 붙어도 우아하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보통 1000단위만 K만 봐도 붙어도 엄청나요. 좀 네. 이거는 대단하구나. 공신력 있는 래퍼다. 그럼 갖다 그쵸. 써도 괜찮은 거구나. 약간 어휴, 이런 느낌. 1000 가는 건 잘 많지 않은 아, 거죠. 그래요? 네. 가장 많은 애는 제가 알기로 학습용 래퍼가 좀 있고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래퍼들 중에는 우선 리액트 볼게요. 프론트엔드 패키지에서 제일 유명한 애인데 얘가 이제 16만 정도 돼요. 와. 17만. 나는 몇 개지? 내 래퍼. 이렇게 그리고- 자신데. 네, 아유 말을 못 꺼내겠다. 이 스타가 얼마나 인색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깃허브에서 스타 받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예, 예. 근데 100몇 개인가밖에 안 돼. 이 스타 수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근데 그저 좋아요가 아니지 않아요? 그저 좋아요가 아니에요. 그쵸? 예. 저도 그게 약간의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랄까 약간 존경심 같은 느낌이 좀 있나? 뭐 그거 같이 있지. 맞아, 같이 있어. 그럴 거예요 아마. 약간 뭔가 진짜 고마워요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좋아요랑 고마워야는 좀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죠. 어.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슈된 적 있었잖아요. 저희 국내에서도 그 좋아요 그 스타 누르기 이벤트처럼 해가지고 한번. 그게 여기에서 얘기라서. 날씨가 좋네요. 그거 어떻게 정리됐더라. 뭐 아무튼 아이쿠야. 뒤에 근데- 정리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그 래퍼를 초기화하고 그냥 맞아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했는데 네 맞아요. 뭐 안에 있어 보니까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 네. 알려야 되는 분들은 또 네. 있으니까. 무슨 마음인지. 네. 그런 거를 알리는 역할도 저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음. 때문에 뭔진 알겠는데 이게 감성을 좀 잘못 그렇죠. 문화가 짚은, 다른데. 네, 그거를 조금 잘못 짚은 음. 느낌이라 생각은 했었고 찾아보니까 문건웅님이 지금 음. 한국 자신의 래퍼 스타 전체가 80개예요. 래퍼 문건웅 한 개 말고. 님이? 네, 래퍼 한 개 말고 문건웅님이 전체로 받은 스타가 80개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이분은 래퍼를 패키지를 정말 많이 만드시는 오. 분이라서 네, 와갖고 모두가 다 아는 분인데. 야, 와갖고 좋아요 한 번쯤 해볼 만한데 네. 그런 거죠. 참 쉽지 않군요. 근데 제가 143개. 아이고 예 짝짝짝짝짝짝 잘했어요. 왜냐면 사실 박 박사도 그 네임드 중에 하나라 아이, 알 사용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냥 그러다 보니 가끔 그러니까 143개요 제가. 근데 저한테 댓글이 달리는 래퍼나 뭐 이슈라 그러죠. 이슈가 기껏해야 한두 달에 한 개? 그래요? 네, 심지어 코드 이렇게 고쳤어요라고 PR을 올리는 건 저는 거의 없어요. 저의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있으면 우쭈쭈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거 들어가고 우쭈쭈하고 그럼 같이 너무 고마운 이 그런 활발함이 거야. 조금 더 늘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글로벌 오픈 소스 커뮤니티 관리하려고 하는 메인테이너가 우쭈쭈 하는 걸 몇 번 겪어봤어요. 제가 이제 컨트리뷰터를 하니까 기여를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우쭈쭈를 겪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거기에 건조하게 대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방금 말씀해주신 게 되게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쭈쭈라는 표현이 좋게 말하면 인커리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인커리지해서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계속 참여하게 만들고 그 커뮤니티가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이제 만약에 이런 비영리 목적의 정말 순수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겠어라는 뜻만을 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것을 끊임없이 인커리지 하기에는 자신의 체력에도 또 한계가 있지 않아요? 엄청 힘들죠. 그렇죠.
매우 왜냐면 정서적인 응.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이거에 참여하면 좋겠어라고 이 독려해야 하는 그러니까. 일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유지하다가 하지 못하면 이제 커뮤니티가 점점 원동력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그 예를 들면 페이스북 그룹에 광고 글만 남고 구인구직만 글만 남는 이런 슬픈 마음 운영자들이 마감이- 지치면 네 운영자들이 지치게 되면 이런 일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뭐 커뮤니티가 요즘에 이렇게 잘 예전에 제가 이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한 게 한 2015년 정도부터였어요. 그때 개발자 커뮤니티를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했었는데 와, 그때는 15년이면 저보다 빠르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한창 때죠 그때가 막 그치. 진짜. 컨퍼런스 막 열리고 응, 막 이럴 때 응. 뭐 빅데이터 막 이런 거 커지면서 뭐 커뮤니티 확 폭발할 때요. 컨퍼런스 막 몇천 명씩 모이고 이럴 때니까. 네. 진짜 그래서 정말 정말 재미있게 했고 제가 2015년에 그런 뭐 컨퍼런스 이제 자원봉사자 이런 걸로 가면서 이제 이 뭔가 맛을 느끼면서 사람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커뮤니티에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이 최고야. 막 그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확실히 요즘은 그 이런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인 뿐만 아니라 그거가 아니어도 코로나 전에도 한 작년 재작년쯤 해서 약간 좀 옛날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왜 약간 좀 이런 힘이 활발한 빠진 느낌?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냥 무미건조해졌다는 표현이 좀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두 분은 이런 분위기 어떻게 느끼세요? 매우 느끼죠. 음. 매우 느끼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알을 익히게 된 경로가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사람들이 계속 활발해야 이 분야가 계속 발전할 거고 그렇죠. 저도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온라인에서 그런 활발한 교류가 대체돼서 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또 코로나 때문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도 저도 박 박사랑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박 박사는 좀 세대가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런 하더라고요. 식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던 네. 시대는 지났다. 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인 거죠. 그 시대에 그 네, 사람들이. 다시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박 박사는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선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다. 기업에서 커뮤니티 운영하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영리 활동이 돼버려서 그죠. 그전에는 커뮤니티 운영자라는 게 다 자발적인 아까 말한 옵소스 등등등도 있지만 옵소스도 물론 지금 돈을 받고 페이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커뮤니티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기 본래 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리소스 투입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기 업으로 회사에서 돈 주고 시켜가며 특히나 자기 월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소스를 예산을 따가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큰 기업들이 들어왔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마존 클라우드 3사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개별 중요 기업들은 자기 심지어 이제 전에 한번 처음 오실 때도 얘기 잠깐 했지만 개발자 채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이라도 뭔가 커뮤니티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돈 많이 써서 크게 운영했던 최초는 아니고 제 인상에 제일 가장 많이 남는 그룹은 텐서플로우 코리아예요. 텐서플로우 코리아는 그 돈이 들어가서요? 구글의 조직 지원을 받은 커뮤니티예요. 네. 그래서 그 활동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거기는 운영진의 서포트가 돈이 우선 된 상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고랭 개발 언어 고랭 코리아 같은 경우도 GCP 구글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몇 개 잘 살아남아 있는 조직들은 사실 제 생각엔 돈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에 가까워 보여요. 근데 이게 돈을 지원을 받았다랑 커뮤니티가 건조해졌다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의도의 문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사람들을 사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시너지는 그러니까 운영진이랑 참여자의 경계가 흐릿할 때였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는 느낌이었네. 네, 네. 나는 언제든지 운영진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근데 돈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돼버리는 맞아요. 느낌이네요. 아, 그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단순히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덜 참여하게 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맞아요. 콘서트 보러 가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지. 아, 그냥 유료 콘서트 정보 보러 얻으러. 가는. 이런 그러니까 느낌. 내가 그 뭐 음악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이 돼서 같이 뭐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전문 가수 공연장 보러 가는 느낌으로 점점 바뀌어서 우와는 하는데 노래하러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이걸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못하게 된다.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보통, 그거에 더불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거랑 또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커뮤니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가 볼 땐 정보 취득이에요. 근데 그 정보 취득이 지금 꽤 많은 교육 기업들, 그 다음에 유료 스터디 등등한테 펑션을 뺏겼어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그런 초보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생겼다.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돈 주면 떠먹여주는 데가 생긴 거지. 커뮤니티는 떠먹여주는 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글 써서 댓글 네.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허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내가 돈 내고 배우고 말지. 돈 내면 굳이. 떠먹여주는데 뭐 굳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체크도 다 해주고. 체크도 다 해줘. 해주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직접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 맞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더 밑에 세대들은 세대의 특성인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겠고 커뮤니케이션의 행태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나올 거야라고 기대하는 것과 내가 김 팀장한테 질문해서 대답이 올 길을 기대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근데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면 그 강사한테 직접 물어볼 권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대답을 듣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요. 반드시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쨌든 날 고객으로 대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주겠지. 대답할 의무가 있죠. 돈을 받았으니까. 우와. 대답이 돌아온다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달라요. 그 이런 훨씬 식으로 마음이 편하네. 커뮤니티의 기능이 대체가 되는 거면 진짜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는 무슨 용도로 살아남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재들의 놀이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남은 건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과거를 헤어나오지 회상하는. 못하고 약간 하하. 근데 뭐 그러지 않나라고 그냥 저도 박사 막연히 인상. 추론하는 거고 네, 저의 네. 인상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 커뮤니티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해야 어. 되는가에서 그런 아직 그래서 그렇게 뺏기고 나서 음.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아직 못 찾은 느낌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걸 맞아요. 찾아낸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네, 찾아낸 브렉스루한 커뮤니티가 아직 없어. 없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몸담으셨던 파이썬 네. 코리아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개발자 커뮤니티 중에 가장 잘 올거나이즈된 곳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간의 개발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까지 총망라된 맞아요. 내가 볼 땐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야. 이 정도 탄탄한 데가 없죠. 네, 네. 제가 이제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하자면은 고인물을 방지하기 위해 아주 노력하는 곳이에요. 네.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특히나 이제 저희는 꾸준히 파이콘이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이 꾸준히 파이콘이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이게 잘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졸업 제도가 아예 있어요. 한 3, 4년, 최대 5년 정도까지 파준이를 하면 졸업을 하시도록.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도록. 예. 어...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휴학 잘 동작을 이런 거 안 했어요. 되고? 휴학 뭐 다시 오셔도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반드시 새로운 분이 오시게. 그래야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거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영리로 아예 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법인과 그래서 파이콘 운영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굴러가고 있는 또 이런 것도 있어서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당시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맞아요, 아이디어인데 맞아요. 그럼 내가 나갈 것도 염두하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를. 사실 나가고 싶어서지 않을까? 나갈 마음대로 글씨를 졸업 나가고 필요해서 싶어서? 이러다간 인생을 여기다가 저당 잡힐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가장 깊게 했던 커뮤니티 활동이 이 파이콘의 파이콘 준비위원회라는 또 다른 하나의 커뮤니티의 일이었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커뮤니티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일하는 것 자체의 매력을 느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텐서플로우 코리아나 뭐 고랭 코리아 다 이런 데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운영자로 지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뭐 구글에서 좀 뭔가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통은 이제 구글은 GDE라고 하죠. 맞아요.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인가? 예, 그걸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 커뮤니티를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기업들에서는 요즘에는 이 단어를 많이는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에반젤리스트라는 이제 직무 포지션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엔 애드보카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두 개가 다른 걸 텐데 그냥 전환돼서 쓰이는. 전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에반젤리스트라는 그 이름이 약간 뭐라죠? 종교적인 의미를 너무 가지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그건 가지 몰랐어.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에반젤리스트라고 쓰면은 안 된다고 뭐 선교 막 이런 느낌을 준다. 의미가 네, 의미가 약간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대신에 에드보켓이라는 용어로 좀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주제에서 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요즘에 그래서 이 커뮤니티로 밥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다음 화로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테크 에반젤리스트나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나 뭐 지금 뭐 GD나 뭐 MVP나 이런 식의 MS나 구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룹들 그리고 이거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이제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쭉 이어서 이야기를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적당한 시간에 아주 네. 잘 끊어주신 것 같아요.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네. 역시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 시작은 흥겹스였으나 끝은 괜찮았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지금 한화 네. 진행하면서 네. 들었던 네. 감상을 김 팀장님? 네. 일단 저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나눠보는 경험이 돼서 참 재밌었고 이걸 아예 본격적으로 하는 양반이 여기 계시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화를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화에 제가 하는 거였어요? 아 뭐야 죄송해요. 나 앨리스 얘기는 잘못 들었어. 어디가 있어 지금? 네. 그러면 저도 얘기 네. 들어보면 네. 뭐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음. 저도 당시 앨리스님께서 커뮤니티를 시작하셨던 당시에 커뮤니티를 했고 덕분에 혜택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일정 수준의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고 싶어라는 나쁘게 말하면 향수에 젖어 계신 분들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향수가 왜 나빠 이 사람아? 뭐 좋지. 네. 그래.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좋지 뭐. 아무튼 뭐 저도 여전히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능을 뺏기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러면 커뮤니티라는 단어 그대로 쓰는 게 맞는가서부터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커뮤니티가 사실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BTS만 하더라도 커뮤니티 때문에 컸다, 아미 때문에 컸다라는 그렇죠. 말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 관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그 자체가 무신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용자 찐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선순환들을 가지고 회사의 성공 방정식을 만드는 여러 요소로서 지금 커뮤니티를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진화하고 있는 중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무료 커뮤니티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커뮤니티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거 말고 다시 어떤 제품 개별 제품의 커뮤니티로 진화하는 중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변경되는 환경들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역할들을 또 눈으로 봐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얘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 생긴 직무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지. 네, 그래서 맞네요. 이제 그 과정에서의 그 새로 생긴 일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다음 화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것랑 더불어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뭐요? 첫 화 발제한 소감도 해줘요. 첫 화 발제한 소감이요. 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야, 요 멘트 복사해가지고 10개 나가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맨 처음에 이 말 하고 시작할 거야. 맨 처음에 이 말 세상에. 나가고 이제 인트로. 좋다. 너무 즐거웠어요. 좋았습니다. 다음 화 때 네. 감상 한 번 더 질문 드릴 텐데 다음 화 때 어떤지. 다음 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몰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잘 정리해 주신 덕분에 네. 빨리 끊고 네. 다음 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무리할까요? 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